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학만 잘하는 학생과 수학만 못하는 학생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수학만 잘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만 잘한다라는 말의 표현은 약간 애매하긴 한데 고등학교 기준으로 보면 얘가 이과인데 수학은 1등급을 받고 그 다음에 수학이 보통 1등급이면 과학은 한 2등급 정도는 나와요. 과학이 2등급,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건 3등급, 국어는 4등급. 이 정도로 보통 우리가 수학만 잘하는 학생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이과에서 1등급을 받으면 다른 과목도 어느 정도까지는 잘하게 됩니다. 수학 자체를 공부를 해도 머리가 좋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과목도 어느 정도까지는 해요. 물론 이제 제가 가르친 제자 중에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수학만 잘해요. 수학은 이과에서 1등급이고 뭐 정규 한 2등 정도까지 했으니까요. 과학은 1, 2등급 왔다 갔다 하고 국어하고 영어를 과도하게 못했어요. 국어 같은 건 4, 5등급, 영어 같은 아예 포기해가지고 한 8등급, 9등급 뭐 이런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보통 이제 수학이랑 과학만 잘했을 때 갈 수 있는 대학이 정시에서 이제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이제 홍대가 있거든요. 홍대가 이제 수학, 과학 이렇게 잘하면 좀 갈 수 있는 대학이에요. 이 학생은 홍대를 갔죠. 나중에 어차피 이제 외국어랑 국어는 너무 안 되니까 아예 버려버리고. 자, 그런데 이런 특이한 학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수학을 이과에서 1등급 받으면 다른 과목도 어느 정도까지는 해요. 어느 정도까지는 하는데 수학만큼 못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학생들은 왜 생기느냐라고 보면 제가 이런 학생들의 특징을 거의 보면 첫 번째는 독서를 거의 안 했어요. 독서를 거의 안 합니다. 어렸을 때 이제 상담 어떻게 했니 뭐 독서를 많이 했니 물어보면 독서를 거의 안 했고, 두 번째 수학만 공부를 했어요. 그럼 왜 수학만 너는 공부를 했냐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게 좀 약간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만 공부를 많이 한 이유가 첫 번째는 엄마가 시켜가지고 수학만 공부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수학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수학만 집중적으로 시킨 거죠. 그러니까 심화까지도 집중적으로 시킨 거예요. 심화도 한 권에서 그치지 않고 이 책 끝나면 또 다른 심화, 또 다른 심화. 이런 식으로 심화도 여러 번 시키게 되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엄청 오래 걸리니까 타 과목을 공부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죠. 부족한데 거기서 이제 균형 잡히게 공부를 안 시키고 수학만 좀 무식한 방법으로 계속 엄마가 시키는 경우는 수학은 뭐 계속 시키면 수학은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잘하게 되지만 다른 과목들이 점점 기초가 부족하게 되고 특히 독서를 안 했기 때문에 국어나 이런 과목들은 성적이 잘 안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수학을 그냥 좋아해서 수학을 재밌고 좋아해서 수학만 공부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수학이 좋아서 하는 거죠. 수학을. 이런 학생들은 과학도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학, 과학 같이 이게 뭔가 논리를 이해하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과목들은 좋아하는데 국어나 뭐 영어 혹은 뭐 사회 같은 과목들은 이런 학생들은 좀 많이 싫어하죠. 뭔가 생각하고 읽고 뭔가 암기하고 이런 과목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학을 좋아하니까 수학을 잘하게 되고 잘하게 되니까 계속 자기가 좋아하니까 계속 수학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있고 또 하나 케이스는 아예 엄마가 방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보면 이게 수학을 좋아하는 케이스랑도 비슷한데 이제 엄마가 뭐 맞벌이를 하거나 바쁘셔서 얘를 공부에 대한 공부와 학습에 대한 걸 방치를 했는데 얘가 그래도 수학을 좋아한 거죠. 수학을 좋아하니까 수학은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혼자서. 근데 수학 과목의 특징이 이제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꾸준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수학도 물론 노력이 필요하긴 하는데 수학은 한번 뭐 어떤 수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눈을 뜨면 계속 이게 잘하는 형태로 쭉 갈 수가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때라도 이런 어려운 문제를 풀고 거기서 얻는 쾌감들을 느끼고 그리고 자기가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자신감이나 그런 능력들을 길러서 수학이라는 과목에 한번 눈을 뜨게 되면 이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학원을 굳이 안 다녀도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쭉쭉 올라설 수 있는 과목이 수학이기 때문에 가끔 보면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이제 뭐 관리를 못 하는 거죠. 바쁘셔서. 그런데 얘가 수학만 굉장히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수학을 잘하니까 과학은 알아서 따라오는 거고, 다른 과목은 뭐 거의 뭐 학원이나 그런 것도 안 다니거나 특별하게 신경을 안 썼으니까 이제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시학원을 다닌 애들, 경시학원을 다닌 애들은 보통 이제 수학이랑 과학에 올인을 하죠. 수학이랑 과학에 올인을 하고 이제 국어하고 영어는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고등학교 와서 이렇게 보면 수학은 잘하는데 과학도 조금 하는데 국어 영어는 거의 이제 못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경시에 올인하고 경시학원 오래 다닌 애들은. 자, 이런 케이스가 이제 수학만 잘하는 학생이에요. 자, 이렇게 수학만 잘하는 학생은 또 특이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성실하지 못한 특징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게임 같은 남학생 같은 경우는 게임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많이 싫어하죠. 공부를 막 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고. 그래서 수학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덜 걸리는 거고 워낙 좋아하고 잘해왔으니까 다른 애들 열심히 할 동안 많이 안 해도 뭐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낸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학은 오래 공부하지 않아도 잘하게 되니까 수학이란 과목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방에 문제를 풀면 오답이랑 복습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은 거의 이제 뭐 개념, 쉬운 개념 한번 듣게 되면 한 방에 이제 어려운 문제까지 풀어버리니까 특별하게 뭐 오답이나 복습을 많이 안 해도 수학을 잘하니까 시간 투자가 많이 없는 거죠. 수학이 많은 시간을 투자도 안 해도 수학은 잘할 수 있으니까 수학은 계속 잘하는데 다른 과목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제 노력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많이 안 하게 되는 거죠. 자, 반면에 수학만 못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 수학만 못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보통 수학을 제외한 다른 과목은 다 1등급인데 수학이 이제 3, 4등급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문과면 한 3등급, 뭐 이과면 4등급, 5등급까지 떨어지기도 하고요. 문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정말 열심히 하면 3등급에서 2등급까지도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1학년 고1 기준으로는 수학이 한 3등급에서 4등급 왔다 갔다 하고 타 과목은 압도적으로 1등인데 이런 학생들이 꽤 있죠. 주변에 보면. 자, 그럼 이런 학생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제 수학만 잘하는 학생들하고 반대로 독서를 거의 많이 했죠. 독서를 많이 했고 이해력이 좋아요. 과목에 대한 이해력이 좋고요. 그 다음에 학습 습관도 잘 되어 있죠. 잘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전 과목을 골고루 공부를 했을 것이고 굉장히 성실합니다. 또 굉장히 성실했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이것도 이제 약간 케이스별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사교육의 도움을 많이 받고 공부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들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다니는 거죠. 굉장히 많이 다녀서 영어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부터 다녀서 잘 해놓고 뭐 국어든 뭐 논술학원이든 뭐 과학도 다니고 사회도 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사교육을 좀 많이 다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교육을 많이 다니는 경우도 있고 아주 가끔은 아예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교육을 많이 다녔든 아니면 자기주도적으로 혼자서 공부를 하다가 수학만 빼고 다른 과목을 잘하든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수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는 정확한 방법, 올바른 방법을 잘 모른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이제 수학 공부를 할 때 보면 되게 양치기로 많이 공부를 해요. 본인이 이제 수학이 약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굉장히 많은 양을 공부합니다. 많은 양. 문제집을 굉장히 여러 권을 풀고요. 굉장히 많은 양을 풀고 많은 양을 푸는데 모르는 것도 엄청 많아요. 모르는 거 별표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모르는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혼자 자기주도적으로 하는 학생들은 해설지를 많이 참조해서 이제 해결을 하고 이제 뭐 과외라든지 첨삭식 학원을 다니는 애들은 일일이 다 질문을 하겠죠. 일일이 다 질문 20문제든 30문제든 다 질문을 해서 이해하고 넘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합니다. 항상 보면 문제집을 남들 뭐 한 권, 두 권 풀 때 이제 세 권, 다섯 권, 일곱 권 막 이렇게 풀어나가죠. 풀어나가긴 하는데 모르는 게 엄청 많아요. 조금만 난이도가 높으면 못 푸는 거죠. 그리고 그 못 푸는 문제들은 거기다 질문으로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해설지를 보고 해결을 하든지. 자, 이런 학생들은 왜 수학만 못하냐면 제가 이제 여러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수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하는 것과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것과는 약간은 방향 혹은 공부하는 방법이 약간 다르다라고 했어요. 약간 다른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제 자녀들을 영어를 이제 공부를 좀 시켜봤다 그랬잖아요. 한 1주에서 2주 정도 영어 공부를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가르쳐 준 건 아니고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죠. 1주에서 한 2주 정도 가르쳐 주고 지금은 이제 걔네들이 혼자 합니다. 혼자 하고 가끔 이제 점검만 이제 저 말고 이제 애기 엄마가 이제 점검만 해주죠.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저는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고요. 근데 타 과목을 공부하는 방법과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이 좀 차이가 있어요.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이 훨씬 어려워요. 제가 영어도 좀 이렇게 제 자녀들한테 지도를 해보니까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이 훨씬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수학은 해설지를 보면 안 되고 질문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거죠. 근데 영어나 뭐 다른 과목들은 해설지를 보면서 내가 놓쳤던 개념들을 해설을 보면서 정리해도 되고 그냥 뭐 모르는 거는 질문을 해도 되고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안 길러도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공부하는 방법이 좀 수월해요. 그러니까 수학만 못하는 학생들은 다른 과목 공부하듯이 수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다른 과목 공부하듯이 안 되는 것들은 해설지를 독해하고 그냥 질문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 해결력이 이제 생기지가 않는 것이죠. 이 문제 해결력이 생기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낯선 유형이 나오면 못 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열심히 하니까 문제집은 또 여러 번 풀죠. 뭐 유형별 교재 같은 경우도 뭐 RPM도 풀고 샘 풀었으면 또 일품도 풀고 근데 이제 모르는 건 엄청 많고 다 별표고 그거를 이제 질문을 해서 해결하면 내가 공부를 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그냥 그 풀이를 들은 건데 그 풀이를 들은 거는 그냥 그 풀이에 대해서 이제 배워서 이해하고 넘어간 것 뿐이죠. 그러면 약간 다른 문제가 나오거나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풀 수 있는 능력은 여전히 길러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은 이제 학원도 많이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혹은 자기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게 되는 학생들도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좀 올바른 방법으로 수학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지 이런 부분들이 극복이 됩니다. 이게 이제 중학교나 혹은 고등학교 와서 고치려고 하면 재수생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다 극복이 가능하고 수학 관련해서 고쳐질 수 있고 뭐 개념을 놓쳤다 그러면 개념을 배울 수도 있고 다 하지만 유일하게 문제 해결력은 빨리빨리 안 늘어요. 그거는 이제 오랫동안 형성이 된 나의 습관이고 나의 뇌가 길들여진 결과이기 때문에 그거를 고치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힘듭니다. 오래 걸리고 그리고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더욱더 입시에 바빠지고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또 더욱더 이제 고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오랫동안 생각해야 되는데 한 문제를 20분이고 2시간이고 생각할 여유가 없잖아요.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래서 그 능력을 초등학교 때부터 연습시켜서 길러야 되고 중학교 때, 뭐 고등학교 때는 그걸 활용해서 이제 쉽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수학만 잘하는 학생, 수학만 못하는 학생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수학만 잘하는 학생들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그런 능력을 터득한 거죠. 터득을 해서 수학에 한번 눈을 뜨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수학 공부가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별로 노력을 안 해도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과목이다 보니까 되게 편한 과목이죠. 다른 건 계속 뭐 단어도 암기하고 뭐도 하고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기본 원리만 하면 본인이 응용 능력이 이렇게 꽉 차가지고 응용 문제 다 풀어버리니까 굳이 뭐 열심히 몇 번씩 풀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학만 잘하는 학생들이 있고 반대로 그게 형성이 안 돼서 수학만 못하는 학생들이 있죠. 자, 이제 올바른 방법으로 수학 습관을 길러서 모든 과목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지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